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환자분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경우를. 그리고 그거를 위해 하는 많은 행동들이 치료 중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회복 범위 안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장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휴대폰 캡처를 보여주시면서 원장님 이게 맞나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경우 많으시죠? 커뮤니티에서 이거 먹으면 재발한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같은 말 너무 단정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니까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걸 정보 과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보가 많아질수록 몸은 쉬어야 하는데 마음이 더 불안해져서 회복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그 오해들 중 진짜 자주 나오는 것들만 탑5로 정리해볼까요? 단순히 오해입니다 로 끝내지 말고 시청자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체크 질문이나 판단 기준까지 같이요. 네,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내용은 자가 진단이 아니라 의료진과 상담할 때 기준을 잡는 용도입니다. 치료 단계도 몸 상태도 다 다르니까요. 그 전제를 깔고 오해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면역을 올리는 건 무조건 좋다. 면역이 답이다라는 말은 너무 흔해서요. 치료 중에도 홍삼, 버섯, 농축액, 각종 보조제들이 한 번에 확 늘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시작되는데요. 면역이라는 거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기에는 너무 넓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 하는 많은 행동들이 치료 중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물 치료를 병행 중이라면 그 간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 대사나 컨디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더더욱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기준은 간단해요. 첫째, 지금이 치료 중인지 회복기인지 이 단계를 먼저 구분한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둘째, 좋다더라가 아니라 내 담당 의료진이 관리 가능한 범위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내 담당 의료진이 봤을 땐 아닌 것들이 충돌이 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어도 내가 내 몸을 맡기고 있는 담당 의료진이 있으면 그분과 협의해가면서 하는 게 좋고요. 셋째로 뭔가를 꼭 추가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한 번에 하나씩만 추가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걸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하면은 실제로 효과가 나도 뭐 때문에 좋아지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효과가 나고 어떤 게 효과가 안 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만 추가하는 게 좋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어떤 나의 변화가 있는지, 수면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소화라든가 대변이라든가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 몸의 리듬과 관련된 것들을 잘 기록하고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분석을 해야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를 찾아서 꾸준히 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무조건 먹어라, 먹지 마라가 아니라 함부로 늘리지 말고 정리부터겠네요. 맞습니다. 회복은 더하기보다 빼기, 즉 정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단은 뭔가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아요. 설탕이 암의 먹이다 라는 말 때문에 뭐 거의 굶다시피 하거나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치료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건 암을 굶기려다가 내 몸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회복력 자체가 떨어지고 치료 전체 과정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식단의 목표는 완벽한 금지가 아니라 체중과 컨디션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크기 때문에 정답을 어떻게 딱 잘라 숫자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원래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기본 체력이나 이런 게 되시던 분들은 좀 굶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빼빼 마르신 분이 갑자기 막 굶어가지고 체중이 더 빠져서 표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오히려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둘째로는 먹고 나서 몸이 더 힘들어지진 않는가,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가, 이런 내 몸의 반응, 그 느낌을 기준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한 제한으로 체중이 급격히 빠지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사이에 눈에 띄게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면 그때는 바로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단을 정답 맞추기처럼 하면 식탁 자체가 불안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식탁이 불안해지면 수면도 깨지고 결국 회복을 위한 리듬 전체가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운동을 해야 면역이 오른다라는 말도 많다 보니까 항암 중인데도 예전처럼 무리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우리가 암환우가 아니고 일반 분들이라고 하면 뭐 의지를 불태워서 내 몸을 키우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암환우 분들의 운동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회복 범위 안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료 중에는 일단 치료하는 것 자체에도 내 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몸의 에너지가 일정하지도 않아요. 뭐 항암 받고 나면 확 떨어지고 이러는 게 많기 때문에 예전 기준으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몸에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앞에처럼 내 반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운동하고 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운동하고 한두 시간 뒤에 오히려 컨디션이 좀 나아지고 가벼워지고 개운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적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다음날까지 막 몸살 난 것처럼 근육통이 심하고 기운이 처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더 깬다. 이러면 오히려 과도한 거기 때문에 강도를 좀 낮추셔야 돼요. 그럼 운동도 결국 많이가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만큼, 가능한 만큼만 그 기준을 정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회복기에는 조금씩 꾸준히가 원칙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치료 중에는 피로, 통증, 불면이 흔하니까 아 이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버티는 분들도 정말 많죠. 네, 근데 이건 맞는데요. 정말 위험한 오해거든요. 물론 치료 과정에서 몸이 안 불편할 수는 없어요. 불편감이 어느 정도 생기는데 그렇다고 모든 불편감을 다 참아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은 어떤 참는 것보다는 조절하는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패턴의 변화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예전보다 갑자기 더 심해졌는가? 두 번째, 3일 이상 같은 패턴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일상 기능, 그래서 수면, 그다음에 식사, 움직임 이런 게 무너질 정도인가? 이러한 변화가 있으면 이건 절대 참으시면 안 되고요. 꼭 꼼꼼히 기록하셔서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증상이 있으니까 무조건 나쁜 거다 이런 것도 오해고 치료 중이니까 무조건 참아라도 오해네요. 네, 정확합니다. 증상은 하나의 신호고 신호는 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위는 이거인 것 같아요. 한 방을 하면 양방을 끊어야 한다. 양방을 하면 다른 건 의미가 없다. 저런 둘 중에 하나로 몰고 가는 말들이요. 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환자분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경우를. 특히 저희 같은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그 딜레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양자택일로 생각할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표준 치료는 표준 치료대로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 몸이 버틸 수 있게 컨디션과 생활 리듬을 관리하는 건 또 다른 축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양방이냐 한방이냐 이런 편가르기가 아니고 내 치료 단계에 맞는 팀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표준 치료의 목표와 일정이 흔들리지 않는가. 그리고 둘째, 추가로 하는 관리가 부작용을 줄이거나 컨디션을 받쳐주는 방향으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담당 의료진에게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지면 꼭 양자택일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내게 잘 맞는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핵심은 어느 편이냐가 아니라 내 몸이 치료를 끝까지 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치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회복 리듬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긴 마라톤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정리한 오해들의 공통점은 전부 단정이에요. 이건 무조건 좋다? 아니면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치료와 회복은 그렇게 단순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균형점을 찾고 중용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환자분들이 혼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게 아니고 의료진과 대화할 때 기준을 잡기 위한 영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불안해질수록 더 단순한 말에 끌리기가 쉬운데 그럴수록 기준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일상을 지켜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